자, 이번 시간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연립이란 말이 더 들어갔죠. 자, 연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됩니다. 연립이라는 건 연달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방정식이 두 개가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연달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지수가 갖고 있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x, y 이렇게 표를 그려서 구했었죠. 자, 주어진 식 y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y는 x가 넘어가니까 5-x가 됩니다. 자, 그럼 x가 1이면 y는 5-1 4가 되죠. 1이면 4가 된다. x가 2면 y는 5-2 3이 된다. 2면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3이면 2, 4면 1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요. 2x 더하기 y, 얘도 y에 대해서 풀어주면 y는 7-2x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 y는 7-2 해서 5, x가 1이면 y는 5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2면 3, 3이면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방정식을 보면요. 해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면 여기 x가 2일 때 y가 3이다. x가 2일 때 y가 3이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는 x가 2, y가 3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x는 2, y는 3을 갖다가 이 주어진 두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 방정식이 두 개 있을 때 이 둘 다 만족하는 해를 찾아라. 이게 바로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모아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 표시해 주고요. x 더하기 y는 5랑 2x 더하기 y는 7 이렇게 써주면요. 이 1차 방정식과 이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공통되는 해를 찾아라. 공통된 해를 찾아라. 이게 바로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여서 해가 여러 개 나오고요. 얘도 미지수가 두 개여서 해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랬을 때 겹쳐지는 것만 찾아라 그럽니다. 아까 찾았을 때 x가 얼마, y가 얼마였죠? x는 2, y는 3이었죠. 그래서 얘를 풀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가지고 나왔을 때 x는 2, y는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푸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풀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가감법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이 가감법의 원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김군이 라면 한 개와 음료를 한 개 사고 1,5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양은 라면 두 개와 음료 한 개를 사고 1,500원을 냈습니다. 그때 라면은 얼마고 음료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라면이 두 개, 라면 한 개, 음료 한 개. 라면 두 개, 음료 한 개. 음료수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라면만 몇 개 늘어났죠? 한 개 늘어났죠? 라면이 한 개 늘어났다. 그랬더니 돈이 1,000원 늘어났다. 그 라면이 얼마라는 얘기죠?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료가 얼마라는 거죠? 500원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차이에서 같은 게 있다. 음료가 같잖아요. 음료가 같으니까 라면의 개수 차이가 결국 돈의 개수 차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 하나를 없애가지고 우리가 음료가 똑같다면 음료를 비교하지 않고 라면 값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면 값 비교해서 라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라면 값들 모르고 음료 값도 모르잖아요. 라면을 x라고 놓을까요? 음료를 y라고 놓읍시다. 자, 그럼 봅시다. 라면 한 개, 음료 한 개니까 x 더하기 y는 1,500입니다. 자, 라면이 두 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2x 더하기 음료 한 개니까 y는 2,500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 두 개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x 더하기 y는 1,500.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2,500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내가 음료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라면의 개수의 차이를 내놨어요. 라면이 두 개였는데 라면이 한 개 차이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 난다. 차이라는 건 뭐죠?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풀 겁니다. 라면 두 개와 음료 하나가 있는 게 2,500원이다. 그리고 라면 한 개와 음료 한 개 있는 게 1,500원이다.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뺀다.
라면 2개에서 라면 하나를 빼니까 라면 하나가 남죠. 음료 1개에서 음료 1개를 빼니까 음료는 없습니다. 2,500원에서 1,500원을 빼니까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라면 값은 1,000원이다. 라면 값 1,000원을 다시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어서 자, x가 1,000원이래요. 1,000원 더하기 y는 1,500. 자, 그럼 1,000원 다시 넘겨서 풀 수 있죠? y는 얼마다? 50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는 뭐다? 둘 중 하나가 같으면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빼서. 자, 식끼리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끼리 빼는 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식끼리 뺄 때는 간단합니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자, 위치가 다르다면요. 우리가 위치를 넘기거나 좌우를 바꿔줘서 이렇게 같게 맞춰주면 됩니다. 식끼리 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할 텐데요. 이건 등식의 성질을 조금 응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x 더하기 y가 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x 더하기 y가 1,500이에요. 자, 그럼 x 더하기 y를 왼쪽에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빼면 뭐 해야 되죠? 오른쪽에서도 한번 빼줘야겠죠? 이 시간 한번 다시 써볼게요. 2x 더하기 y 빼기 x 더하기 y는 2,500 빼기 x 더하기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 똑같이 등식의 성질에서 x 더하기 y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x 더하기 y 이쪽에서는 필요한 건데 이쪽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x 더하기 y보다 숫자가 더 필요한데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x 더하기 y랑 1,500이 뭐하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랑 1,500이 같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대신에 1,500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 여기에다가 x 더하기 y를 지우고 어떻게 줄 수 있냐? 1,500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왼쪽에서는요, x 더하기 y를 뺀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1,500을 뺀 거예요. 그런데 같아요. 왜? x 더하기 y랑 1,500이랑 같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왼쪽에서는 문자가, 오른쪽에서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빼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주면요, 2x 더하기 y 빼기 x 빼기 y는 2,500 빼기 1,500 이렇게 됩니다. 자, 2x에서 x 빼니까 x가 되죠. y는 없어지죠. y는 없어지죠. 자, 2,500에서 1,500 빼니까 1,000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 더하기 y는 2,500. 그 다음 x 더하기 y는 1,500. 자, x 더하기 y를 뺄 겁니다. 왼쪽에서. 그럼 오른쪽에도 뭘 해줘야 되죠? x 더하기 y를 빼야 돼요, 사실. 근데 x 더하기 y 대신에 x 더하기 y랑 똑같은 1,500을 빼줘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서 x 빼니까 2x에서 x 빼니까 x, y에서 y 빼니까 사라짐. 2,500에서 1,500 빼니까 1,000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식끼리 뺀다. 근데 왼쪽은 왼쪽끼리 빼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뺀다. 등식에서 이렇게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뺀다는 게 감이라는 건데요. 더하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하는 문제는 한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x 더하기 y가 7이고 x-y가 1일 때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식을 나란히 한번 써볼게요. 3x 더하기 y는 7, x-y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x는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뺀다고 해서나 빼거나 더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를 볼까요? y, 플러스 y죠. 여기는 마이너스 y입니다. 플러스 y에서 마이너스 y, 1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2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y랑 마이너스 1, y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돼서 사라지죠? 이것처럼 3x, x 더하니까 4x가 되고요. y 마이너스 y 더하니까 없어져요. 그 다음 이렇게 7하고 1하고 더하니까 8이 됩니다. 4x가 8이다. 양쪽을 뭐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 둘 중 하나가 더하거나 빼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절한 뒤 x만 남도록 또는 y만 남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x만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x, y가 항상 세트여야 돼요. 그럼 x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구한 2를 우리가 원래 문제식에다 다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식이 두 개인데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식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x는 2를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자, x는 2 대입해 주면 원래는 x-y는 1이었죠? 어떻게 돼요? 2-y는 1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2 넘겨요. 마이너스 y는 1 마이너스 2. 자, 다시 풀어보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잖아. y는 얼마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트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x가 얼마였죠? 2였습니다. y가 얼마였죠? 1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우리 예전에 방금 아까 전에 한 것처럼 표를 그려서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못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지수를 더하거나 빼서 없앤다. 식끼리 더하거나 빼서 없앤 뒤 한 문자를 구해주고 다시 또 대입해서 다른 문자를 구해줘요. 그래서 두 가지 문자를 다 구하는 거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왜 가감법이라고 하냐? 이게 우리가 식을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하나 없앤 뒤 x값, y값을 구하는 거 우리가 가감법,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이라고 합니다.